기관이 어떤 거 아니에요. 저들까지 나는 요걸로 써놨는데 관양이라고 했더니 아니 공간 구석 저기 거기 들어오시면 예. 너무 맛있어. 인자 생각게 자, 아까 선생님. 인자 생각게 요 삑삑 소리가 나더니 뒤에 보청 양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한 30년 넘게 보청이 넣어서 시작해. 잠깐이요. 아니 박 교수님 문고리 책임을 지시려한다고. 문고리. 이 순간에 이제 뒷머리가 귀가 터져요. 시작하겠습니다. 공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근생의 그래요? 가장 못했습니다. 중요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늘 뜻 받드는 충실한 자세로 삶의 큰 보람과 발전이 있는 하루 같은 길을 거두었습니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한순간 한시간마다 최후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한테 주어진 1시간 2초가 바로 한계 요용이 가장 큰 우리 생애에서 가장 보람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른들을 비롯해서 여러 도반님들과 만나서 같이 우주 조화에 관한 이론이 적용 공부를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우리는 우주 흐름에 동참하는 한 우주 본질적 구성 요소의 가치를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라가서 우주 큰 생각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주 작은 화살을 비롯해서 작은 알갱이들에 의해서 모아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바이러스 아메바하고 똑같은 다 구성요소 본질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한쪽만 강자만 해갖고 견강부해갖고 그거 높이고 거기 붙으면 영적을 넣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일들을 생각이 나는 데고 그분이나 작은 코로나 아메바나 다 본질적으로 한 동속 한 덩어리 구성요소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도 역시 그 우주한 구성요소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자세를 갖고 오늘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우주 큰 시간 중에서 한 눈 깜짝한 찰나에 동참하고 있는 우주 본질적 구성요소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주다 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큰 공부들을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은 어디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 공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은 다 먹고 입을 것은 다 마실 것 다 마시면서도 진짜로 그 마시는 뜻 맛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한 것이 지금까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공장에 관한 제 4장에 있어서의 행명, 하는 짓거리를 똑똑하게 알고 행해야 한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41페이지, 34페이지가 4장이라고 한다면 41페이지에 들어간 것은 알려면 똑똑하게 알되 시작되기 없는 거 알지 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핵심 부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41페이지 나온 척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딱 알맞을 정도에 맞추어서
만날 적답니다. 딱 알맞게 맞아야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보자면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먹을 걸 먹고 입을 걸 마실 걸 마시면서 그냥 관계 없는 것 같고 어벌쩍하니 들어가갖고 실은 그 음식 맛도 모르고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뻥 들어갖고 음식에 접근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음식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자면 41페이지 둘째 줄에 나온 대로 목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안 되고 불급 그 뜰에 도달할 것보다도 바로 안 된다. 화도 불급도 안 된다.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것도 아니고 아직 모자른 것도 아닌데 딱 맞는 것을 뭐라고나 적도라고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도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요새 신식으로 한문 배워갖고 백학문 배워갖고 공부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분석해놓고 보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내가 중국말 모르니까 실제 말이고 한 30분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잘 몰라. 근데 저로서는 지금 사실상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이것을 하면 쓰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듣지도 안 나가버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여기서 오늘 41페이지 나오는 적도 딱 알맞게 지나치지도 않고 오지래도 않는 경계에 딱 알맞게 만난다. 이것은 격은 만난 적자고 도자는 해안의 도자라고 봅시다. 딱 알맞게 판단해야 한다 하는 내용의 요지를 핵심 부분만을 언급을 해놓고 그리고 오늘 강의 계획인 원래 진도인 42페이지 첫째 줄 끝자리 감언까지가 지난번에 끝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히 41페이지 제 밑에 있는 대로 배규경에서 멍텅구리 같은 사람이 음식 싱거운게 거기다가 소금찍 걸어갖고 깨달아서 가정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오늘 진도로 넘어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음식을 맛을 안다면 음식 자체의 맛을 알아야지. 음식을 누가 갖고 왔고 뭐내 갖고 해갖고 포장했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 음식과 관련된 것 뻥 트는 대목에 말려들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끄떡끄떡 그냥 들어 마시기만 하면서 음식 맛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버려도 안 된다. 그것을 말하면 너무 지나쳐도 안 되는 것이고 불급 음식 본래 맛도 모르고 그보다고 그냥 아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오늘 저는 지금 아침에 제 나름대로 일어나갖고 신문 보고 준비를 하다가 집사람 마사지 해주고 인슐린 주사해주고 혈당 재고 그러고 나서 또 마사지 해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갔고 시간을 듣고 자는 오고 밥은 먹고 가야고 그래갖고는 얼른 드시죠. 그래갖고 그냥 된장국에다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먹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야말로 공장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의 맛을 아는 것은 생각도 않고 과요 불급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아니면 뒤따라가도 못하거나 하고 왔구나. 진짜로 그 몸부실은 불편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공부를 키면서 만들어놨던 음식의 그 맛을 알아야 한다는 뜻을 공자님 말씀하셨듯 즉 그 정성 들여서 만드는 음식의 그 본연적 맛을 알아야지. 그 오늘 시간 듣다고 그냥 그 덜렁덜렁 온 것이 바로 공자님께서 저한테 2600년 전에 저한테 너 그때 태어나거든 내가 얘기했던 잘 알아봐. 그 미리 아직 2600년 전에 공자님께서 저한테 그것을 교훈을 주셨던 뜻이가 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먹고 지금 시간 돼갖고 와서 음식 맛도 모르고 과유불급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 집사람이 그 불편한 몸으로 만드는 음식 맛을 내가 알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항상 오늘 하루 내에 전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공자님을 내 마음속에서 공자님 가르침을 마음속에서 챙기고 있을 때 없느냐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유불급하는 것은 무엇이냐 들어오면 그 입안으로 들어가는 음식 맛, 그 혀로부터 시작해갖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갖고 뱃속에 들어간 것까지 맛을 그 자체에다가 정신 집중시켜야지 포장된 거 누가 맺는 거 이름 무엇이고 짝대기면서 생각을 해도 안 된다 그 것입니다. 먹었으니까 끝날 때 시간 갖게 화남산에서 기다리고 흘러가려나 그러고 지나가 버린 것은 불급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 저한테 공자님께서 2600년에 하신 말씀 이 한 사람이 정말로 불편하고 백일병 든 사람이 몸을 뚱뚱 해갖고 맨날 음식을
그렇게 집사람이 맨날 그렇게 조심해서 먹어라. 그런 그 생각은 뭐죠? 앞선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시간 바쁘게 얼마나 산다. 그것은 불급이 못되는 생각이죠. 그럴지라도 그 중에서 시간 내는 동안에 적기가 와서 빵빵 들고 있을지라도 먹은 음식 그 자체는 백일병 6년 환자가 된다는 음식 자체 맛은 음식 맛대로 최선을 다해서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 마시면서 아 오늘 음식 맛은 이렇게 이 맛이네 그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뺨이요. 먹고 난 음식 맛을 다시 한번 입안에서 마음속에서 돌려보는 것이 뺨이요. 그 전체 생각을 정리해갖고 종합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합적 판단을 내린 다음에 아 오늘 음식 맛을 먹었으니까 내가 최선 다해서 사람 사이에 기다리시는 우리 형님들, 어른들, 도반님들 뜻에 합쳐서 공자님 2600년 전에 공자님 뜻에 앞으로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그것이 바로 중용에서 말씀하시는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무욕의 맛을 알아야 한다 하는 근본 뜻이다. 그것이 41페이지 10제 제목으로 나오는 척도 딱 알맞게 더 나가지도 않고 오지리도 않게 딱 알맞게 만나는 음식 맛을 판단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척도라고 하는 단어가 넘어도 안 되고 오지리도 안 되는 딱 알맞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진도 가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41페이지 밑에서 5째 줄 부분 백유경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42페이지 오늘 강의 진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백유경에서 그 문장부터 읽어나갑니다. 백유경 리에 강요 일계 우인 칙념적 보사인데 설적은 시 일계 우인이 도 별인가리에 규백하고 협력 일쾌자체하여서 각득 미도 각득하니 미도가 탐요사하여서 편보소주인하여 하니 주인이 체리가려 반작염하여서 우인이 제상하니 각득 비상호불이라 미도가 선미무비하여 우시 위에서 우시에 우인이 상하되 주인이 지시 이 왕체리 가려 반작염인데도 체가 지 여차 선미하니 약시 제가기 작하면 나 긍정시 천궁가요지 미조라 우시에 우인이 진 주인이 원류신한데 특투기 우왕 체리 방뇨 기작염하여서 결관이 각득 타고 불감언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실은 내용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면 혹시 글자 모르시는 분도 다 찾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백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예를 들어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예를 100가지의 예를 들어서 어리석음을 깨쳐가는 교훈에 관한 경전을 백유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백유경이 마을자는 간자처럼 하는 송이자입니다. 백유경 속에서 강요 일계 이 우인 이 직염적 보사 어리석은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직염 소금을 먹은 일에 관한 보사 옛날 얘기를 백유경 속에서 강요 일계 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소금 갖고 깨달아갔던 과정을 설명하는 것들을 백유경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선적 우인이 식념적 보사 어리석은 사람이 소금을 먹었던 옛날 얘기를 설적 얘기하는 것은 설적은 일개 우인이 도 별인 가리에 주객하고 이 내용 바로 뭐냐면 이것은 어떤 일개 우인이 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 도 별인 가리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별이니까 남이죠. 어떤 이가 집이 아니 남으신 그 별이는 다 이 집안에 주객 손님으로 들어왔었다. 그래가지고 손님이 와서 협료 일패 자체 한 가닥 일패는 한 가닥이라고 했다. 한 조각이나 가닥이라 한 가닥 자체 이제 채소 음식을 그러니까 야채 음식이겠죠. 이 자체 채소 가닥을 한 젓가락 한 젓가락으로 한 젓가락으로 집어왔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이 협료 일패 자체 한 가닥 그 채소 가닥을 들어서 맛봤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는 맛보고 나니까 미도가 맛이 미나 도나 합천 똑같은 거라면 이 도가 붙으면 맛이란 뜻이 것입니다. 맛이 맛 정도가 맛이 미도가 어쩌나 원 미도가 담요 사는 아주 대단히 그런 의미가 없어. 상당히 말이 아주 담요 싱겁기가 이건 담자는 시골 담자입니다. 맑은 담자도 되지만 싱겁기가 그지 없었다. 상당히 싱거웠다. 그래서 편고소 주인 그래서 바로 주인을 고편자 주인을 불러서 고소 사건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설명을 했다 말이에요. 고는 불러서 설명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왕 체리 가료 반작염 그러니까 주인이 갔다 와서 체리의 그 야채 음식에다가 가료 반작염 작은 말하면 티스푼이나 되겠죠. 차 숟갈이 쬐깐 숟가락으로 반작 한 절반 아주 작은 양념 숟가락 절반 정도 반작의 소금을 거기다가 가리 분다집 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싱거운 음식에다가 소금을 한 쬐까는 채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를 거기다가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인이 제상 그 어리석은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다시 맛을 봤더니 각득 비상 호흡을 각득 느꼈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비상 보통이 아니라 굉장하게 호흡을 먹기가 맛이 있게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맛이 있다 말 호흡이란 말은 먹기에 맛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호흡 먹기가 좋았다. 그래서 그 얼마나 좋았냐? 미도가 선미무비 선미란 말은 아주 굉장하게 선명은 좋다는 뜻이고 미도 좋다는 뜻이니까 그 미도가 맛있기가 무비 어디 뭐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맛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에서 우인상 어리석은 사람은 그 소금 찍은 게 맛있다는 사실을 보고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 생각기에 주인이 지시 왕 체리 가료 반장염 주인이 와갖고 깨까는 차숟가락으로 반 숟가락밖에 안 되는 소금을 넣어갖고 양념을 쳤는데도 가료했는데도 주인이 지시 이와 같이 반 숟가락 그 소금을 쳤는데도 채는 여차 선미 이 야채 맛이 다시면 음식 맛이 이처럼 선미 아주 굉장히 이처럼 곰짝을 여튼 맛있다는 자예요. 대단히 맛이 있게 됐는데 조금 좀 쪘는데 이렇게 맛이 있게 됐는데 그때 이 어리석은 사람 생각할 게 뭐냐면 약시 제가 기작 만약에 여기다가 깨가 소금 넣는데 이렇게 맛있는데 기작 여러 숟가락 기자는 보통 말하면 하나 둘 셋에서부터 9개까지 기라고 그런다. 그 여러 개의 기작 여러 숟가락 그 소금을 가미한다면 그것은 나는 긍정 이시 천궁가요지 비료 하늘나라에서 천궁에서 마시는 아주 좋은 음식 그 맛이 하늘나라에서 잡수는 음식 그 맛이 될 것이다. 그것을 긍정시 확실히 이것이 만약에 조금 맛있다 넣는데도 이렇게 맛있는데 여기서 몇 숟가락을 쳐버리면 하늘나라에 계신 양반들나 먹을만 맛있게 될 것이다 생각을 긍정
확신을 했다 말이다. 그러니까 긍정 이것이 천군가요집이라 하늘님들나 하늘분들의 합성마치 마시는 게 적부사하고 확신을 했다. 그 말은 뭐죠? 소금 쫙같아서 마시는 더 많지만 더 맛있을 것이다고는 아무 같은 생각을 했다 그 말이다. 그 내용을 무엇을 설명하죠? 적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하는 다다익선이라고 욕심에 의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시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로 붙어서 우리는 긴 주인 몰유진 주인이 음식은이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죠. 그 주인이 몰유진 정신 넉나가고 있는 시간 동안을 긴 틈을 이용해서 주인이 일에 바빠갖고 정신 넉나가 정신 없는 틈을 이용해서 틈을 타갖고 해서 투투는 도둑놈 숫자예요. 살살 모르게 살살 쥐 모르게 끼어 들어가고 투투지 모르게 살짝으로 우왕 체리 방뇨 기약염. 그래서 그 야채 음식에다가 체리에다가 채를 말하면 채소로 만든 음식을 있죠. 그 음식을 채소 음식 속에다가 밑자는 그 마을 입자가 아니라 소음자예요. 채소 음식에다가 방뇨 기약 염. 기는 아까 말하자면 아까 앞에는 반 숟가락이었는데 이건 여러 숟가락이에요. 여러 숟가락으로 소금을 거기다가 가득 채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방뇨라고 하면 찌그럽단 말이에요. 소금을 찌그럽다. 그러니 결과가 어쩌겠냐 있잖아. 어쩌겠냐 한 이미 의미예요. 그러니 결과가 어쩌겠어. 함득 타고 불감은 함 여기 함자는 원단 모두 함자이지만 여기 뭐냐면 소금이 생략되어 있는 간자이기 때문에 이 함자는 간자처럼 짤 함자입니다. 짜기가 득타 짜기가 득타 득을 얻었다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가 고 타는 이 복의 이 멍청이가 탔다는 그 탔다는 사람자에게 붙어있으니까 그가 고 음식이 고는 지금 한자로 말하면 짜단 말을 못했지 짜단은 쓰리 대기장 뭐라고 할까 쓰다고 하죠. 짜기가 심한 것을 쓰다고 쓸 것처럼 쓰는 거죠. 아주 짜기가 쓸 정도로 짜갖고 불가면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음식 배랍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은 핵심은 뭐냐? 백유경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주면 좋은 줄 알지만 그 말 뜻은 뭐냐? 적절하지 하지 아니하면 앞에 제목이 얘기한 대로 적당하게 맞추지 아니하면 이렇게 음식 데려온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42페이지 둘째 줄부터 배우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문장을 읽어보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즉 보사 이러한 보사는 동양 보소인문인데 제가 설명 안 듣고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적도여야 제시 정학적 선택이다. 우론 시 주학문 환시 위인처세. 여기 이제 두 개가 앞에 말하자면 음식 맞추는데도 소금 맛 낸들도 적도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있다고 물론 학문 하는 데 있어서도 적도야 하는 것이고 주학문 다음에 환시 또한 더불어서 또한 위인처세 사람을 만나서 서로 간에 처세 좋게 지내는데도 적도가 필요한 얘기를 지금 다음도 보기 위해서 똑같이 썼습니다. 적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설명을 약시 제규경 편차지 이 대목에 가지고 설명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듣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약시 규정 편차시 규정
규정 편차시에 분촌도 파악하고 부시 분촌도 부당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역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다. 역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몰라서 싫은 말 좀 요 역도 짓다 마치다가 어제 오늘 새벽에 한 30분 동안 돌다가 그러고 나니까 내용 바꿔서 해석해 버렸다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30분 돌다가 내가 여기 있는 역도 내용을 바꿔서 생각해 버립니다. 역도라고 하는 말은 힘써서 일단 역도라면 적당한 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두 개로 역과 도를 분석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얘기는 들어가면 역도란 말은 애써서 적당하게 맞춰야 한다 그런 뜻이 두 개가 동사입니다. 합쳐갖고 있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역도는 불구폭자는 과맹한데 도장회사여 이 원위인데 만약 역도하면 회사에서 원위하여야 하는데 종이 함입 신적 실호와 편차이중이다. 이때 어떻게 하냐? 심정이라야 정행즉 정하고 심편이면 행즉 편해니라. 물론 수는 간에 여기 수가 누구든지 간에 수가 나왔으면 진짜 대전 방법으로 대전 말을 쓰니까 누구한테뿐 아니라 물론 해결 처리 임하사 누구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대상인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사에 관해서도 도요 심정하고 신청하고 신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 요자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는 것이며 부즉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부즉 불가능 집중이다. 이 대목이 전체 끝으로 보자면 적도 딱 알맞게 맞추어서 도 해결해야 한다. 도자는 헤아릴 때도 되고 자로 재서 정확한 숫자를 내는 것이 재는 도자도 되고 그런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즉고사 이러한 옛날 얘기는 동양고소임은 우리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는 다시만 소금 얘기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적도라야 딱 맞출 때 또 알맞게 맞춰야 제시제자는 제주제자가 아니라 비로소 제자라고 하죠. 원래 한자는 말하면 사무수변에다가 면함자 토끼토자 한 어려운 자입니다. 제자 이것은 그냥 한자로서 비로소 뭐 하면 앞에 부분 나오면 뒤에 부분을 연결시키는 두 개를 맞추는 중요한 벤치작가라고 부사 벤치작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적도라야 딱 알맞게 맞추어야만이 제시기에 비로소 정확적 이 선택 올바른 틀림이 없는 착오가 없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자면 소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적도하여야 알맞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을 소금 얘기를 먼저 들어가고 다른 설명합니다. 그럼 다른 얘기 뭐 있냐? 앞에 얘기한 것은 소금 얘기와 관련된 것을 일반적으로 총론적으로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론 시 규학문 주는 한다는 뜻이 단순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맞게 역할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론 주학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환시 또 나아가서 더욱이 그런 또 더불어서 한 걸음 나가서
위인 처세 사람을 만나서 처세하는 것 사람과 더불어서 처세하는 것. 그 위인은 남을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남을 세상을 위해서 처세하는 것은 이제 있어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적도 제시와 두 번째에 있어서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적도와 세 번째는 사람 만나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적도와 세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와 알맞게 사람을 맞이한다, 처리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약시, 제, 규정, 편차지 이때 알맞게 하기 위해서 꼭 거치는 게 뭐냐면 더 하는 것도 안 되고 모자른 것도 안 되는 것을 딱 알맞춰 말하자면 규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정 뭐예요? 모자른 놈을 채우고 너무 뒤로 바꾸시고 해서 알맞게 맞춘다고 합니다. 규정 뭐예요? 편차 너무 나가는 것이나 모자른 것이나 그것이 편차죠. 편차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때에 있어서 말이에요. 규정 그래서 말하면 뭐랄까 교정이라고 변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할 때에 있어서 편차 교정함에 있어서 만약에 교정할 때에 있어서는 분촌 눈꽃만은 분은 작은 것이 없는 촌은 많이 절자니까 한차 치천차로 그 조그마한 부분들도 분촌들도 하악 부당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부당한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만약에 분철 부당은 뭐요? 아까 이거 조정하는 과정을 만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 만약 그 경우에 편차를 조정하는 시간에 분촌을 파악을 부당 잘못 파악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역도 애써서 도는 맞힐 도자로 말이에요. 애써서 맞춰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역도가 불구, 독자, 과맹한다. 불구는 애쓴 아까 말하자면 부족하단 말이에요. 애쓴 것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불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맹은 뭐예요? 넘어가 지나쳐버린 것을 과맹이라는 거예요. 싸납다 그런 뜻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애를 써서 맞춰 나가면 무엇이 하냐면 역도 힘써서 앞에 있는 힘력자에 애써서 맞춰야 한다. 무엇을 맞춰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불구 모자란 것을 맞추거나 과맹 넘어버린 것을 맞추거나 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지만 여기서 역도라는 것을 단어만 찾아갖고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됐는데 애써서 노력해서 불구와 과맹을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그는 덧자를 맞춘다는 뜻으로 해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맞출 또 혹은 헤아릴 또 맞춰서 알맞게 헤아려 봐야 한다. 만약에 도장 여기 말하면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도가 끝을 이제 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역도 알맞게 헤아리는 것이 또 풀어서 얘기한다면 불구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과맹 넘어버리거나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장, 회사,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처리되거나 아니면 원위, 목적에 위반되어지거나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해야 한다는 뜻으로 앞에 당길 수 없고 그래서 조절해가면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회사는 여기다 성기사자로 해서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원위, 목적에 위반될 수도 그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종이 여기 그것은 만약에 일이 잘 되면 하는데 원위, 목적에 위반되어졌을 때를 전제로 해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장의 목적에 위반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종이에 따라서 종이 함입 신적인 실보 새로운 잘못, 새로운 착오 일이 새삼스럽게 부딪혀져 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힘써서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같이 말하자면 역도를 불구한다거나 과명으로 맞춘다 완성한 의미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역도했는데도 못 미치거나 과맹 지나쳐버린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모두가 참 회사 일을 마치는 데 회사를 만나셨다니까 일이 귀결되는 데 있어서 원위 목적에 보다든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위 목적에 위반되고 어그러지게 되면 이에 따라서 종이 함이 이제 무엇이 새로운 잘못에 빠져보냐 함이 신인적 실보 새로운 실수를 사고라고 합니다. 새로운 실수로 일이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아니 또 새로운 사고가 이게 되는 거예요. 원전을 없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어야 장전은 없습니다. 두 가지 것이. 또 원용문 말고 원전이 있을 수 있어. 예, 있습니다. 있어? 내가 죄송합니다. 이번에 지금 요것을 그대로 해볼래? 요걸로 이번에 지금 제가 그동안에 대학에서 강의했던 원문하고 강의 초록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새로 낸다고 복잡하고 큰 것보다 이것이 간결해서 이걸 좀 다시 찍어주시라고 해갖고 오늘 지금 참고 오신 거를 박사님 갖고 오셨으니까 끝나시면 이 수업 끝나시면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책을 나눠드릴 것이요. 그 대신에 이 책은 돈 받고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돈 받고 드린 것이 아니면 뭐냐면 안 보시면 뭐냐 그러면 죄로 간다 그 말이야. 내가 공짜로 책 드린 건 뭐라고 해. 이 귀한 책 국보적인 책들 받아갖고 공부 안 하면 죄로 간다는 얘기 하려고 내가 일부러 하는 심적인 부담을 드린다고 그런 것이니까 같은 게 수업이 죄송합니다. 끝내고 얘기를 그래서 같이 들어가다 보자면 만약에 앞에 있는 대로 군촌을 잘못 분포만큼이라도 조그마한 부분의 변화 차이를 차고를 잘못 파악한다고 한다면 애써서 재는 것이 역도 애써서 측정하고 헤아리고 맞춰보려고 하는 것이 도라고 아까 말한 규정이에요. 조정하는 그 기간이 불구하거나 과맹하여 지나치게 되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과맹을 지나쳐버린 것이고 불구는 모자란 것이 모자라게 되어버리거나 예, 알았습니다. 거기 보상, 회사 모두가 다 회사 일 만드는 데 있어서 원위 목적에 모닥의 목적에 착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종이에 따라서 종자는 다른 종자에 이로 말미암아서 종이 함이 신적 인치로 새로운 착오 새로운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된다. 함이란 말은 빠져든다. 새로운 혼란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편차기 중 새로운 착오 차질 속에 그 편차는 뭐냐면 적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알맞지 못한 비틀린 속에 이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이다. 이럴 때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마음가짐에 가는 것이 심정 마음을 바로 가져야 행즉정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비틀어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심편 편은 한쪽 편자고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행즉편 하는 짓거리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적도란다거나 역도란다거나 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는 마음이 바라야 올바르게 되는 것이지 헛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헛생각을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편 마음이 기울어지면 행동도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물론에서 반복법을 설명했죠. 물론 첫째로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해결 처리 임하사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것과 일에 관한 것 두 가지를 대조해서 반복합니다. 사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어떤 일을 해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우리가 필요 없는 건 무엇이냐 도요 도는 모두 다 항상 총하고 마찬가지죠. 도는 요 정신 마음을 굳건하게 올바르게 먹어야 하는 것이고 마음을 심청 깨끗하게 먹어야 하는 것이고 심공 지 입장만이 아니라 남 입장까지 생각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공자는 정과 청을 다 합쳐갖고 제일 최고 경계가 공입니다. 천하유공이라고 하는 경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된다는 설명을 이제 반대로 즉 마음이 바르지 아니한다면 앞에 부분을 다 뒤집어 버리면 부즉 취 불가능 집중 이렇게 되면 마음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측정 정확하게 수정하고 교정하고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취 불가능 좀 정확하게 집중은 딱 가운데 맞는다 말이죠. 정확하게 맞도록 크게 올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자라는 것이 집중이란 말은 가운데에 들어간다는 말도 되지만은 중을 가장 쉽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마칠중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항상 얘기했지만 김대중 씨가 어째서 김대중이야? 우리 정사람께서 하신 말씀이 김대중이가 끝냈자 맞을자 한번 크게 붙을 것이다. 딱 맞출 것이다. 그렇게 김대중이 대통령 될 것이다. 40년 전에 그 어른이 저 만나고 하신 말씀 50년 전에 그 말씀이에요. 우리 장성 산소에 모시고 가는 동안에 한다마 이게 김대중이가야 대중이가 한번 대통령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오? 큰 대자 가운데 중자가 아니다 맞힐 중자가 아니 한번 탁 맞힐 것이다. 아따 그때만 하자면 우리 정사 할아버지 이제 젊은 나이라서 아주 운동권이고 야당이 오셨어요. 어떻게 현재 김대중 갖고 그 정도 갖고 대통령 하겠습니까? 아니야 한번 할 것이다. 너 잘 봐라. 그것이 용도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 그 생각해보면 그러기 때문에 대중의 중자 혹은 여기만 집중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많이 아니라 마칠 중자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중은 뜻하고 중만 나오면 그것을 가운데 중이 아니라 마칠 중자로 해석하면 뜻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정자가 어렸을 때 나 이거라고 했을 때 그냥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 형제한테는 7형제 중에서 그냥 6째 할아버지요. 그렇게 이뻐라고 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이름 보니까 바로 말하면 이렇게 강조하는 뜻으로 볼 때 뜻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하자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바로 뭐냐면 힘써서 맞추는 데 있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집중이 안 되는 내용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거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얘기 진치도 또 잔소리 갖고 내려졌던 동안 또 그렇게 나가 있다. 그래서 보자면 편격 요 부득 편격은 요 부득이다. 요 부득이라면 요 득이란 말은 꼭 필요하다. 근데 요 부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부득이다. 그러자면 물론 병도 진마사 진마정황이라도 요냉정되어야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힐 병자로 하는데 한자는 다 부딪히면 뺑 소리가 나죠. 한자는 평이라고 발음이 되어 있는 것은 병이라고 해서는 부딪힌다. 이 내용 보자면 물론 병도 진마사라도 진마사에 부딪히더라도 진마 정황 어떤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요 냉정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만약 안 지키면 불능, 출현, 편격적 심리. 여기서 불능이라고 것이 나왔는데 말씀드려봅니다. 편격적, 한쪽으로 격은 흥분해서 감정이 춤춘 것이죠. 그러니까 흥분한 편격적인 심리, 마음고를 나타내는 불능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말하자면 당위적 의미로 불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화난다고 해갖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가 출현 편격적 심리하면 그냥 바로 알 것입니다. 두뇌가 취입에 발전하고 두뇌가 일발전하면 증마의 과격적 파가 도 유가능설 출래하고 과격적 화는 말이요. 화는 말소리가 나올 것이고 증마 과격적 사하면 앞에는 과격적 화낸다고 하는 화내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나오고는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과격적 과격한 일이 행동이 또 행동 들어가요. 과격한 일이 화난다고 옆에 사람 발로 쳐보거나 투들 빼보거나 하는 것이 이거 말하면 과격적 사예요. 이것이 도유가능 주출제 그게 되는 것이다. 여기 말하는 과격적 사를 해서는 과격한, 하지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다음 풀어나가겠습니다. 편격, 한쪽으로 치우쳐진 감정을 빼는 것이죠. 감정을 격파하는 것은 부득해서는 안 된다. 요는 해야 한다는 뜻인데 부득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요가 부득이 붙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낸다고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병도 증마사 어떤 일에 물론 부딪힐 수도 있지만 어떤 일 부딪히더라도 증마 정황 어떤 정황의 사정 어떤 사정에 부딪히더라도 요 냉정 꼭 냉정 감정을 억제시키는 마음이 냉정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이며 요 냉정해야 냉은 감정이 없는 것이고 정은 감정 가르치는 것이죠. 감정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냉정하여야 이 불능 출현 편격적 심리 마음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흥분이 되는 마음 상태가 출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과 출현 과격적 심리 만약에 과격한 심리가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과격적 심리가 출현하게 된다면 두뇌가 취해 변전하고 머릿속에서 흥분하니까 뭐요? 방금 억제 못하니까 냉정해지니까 열이 나죠. 두뇌 속에서 반전이 흥분돼서 두뇌 열이 일어날 거예요. 두뇌가 잠깐만 두뇌가 뇌 속에가 뜨거운 기운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진마 과격적 그 뜨거운 기운이 머리에 뇌를 뜨겁게 하다 보니까 그 뇌에서 뭐가 나오냐면 뜨거운 기운에 의한 말이 나온다. 그 과격한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가능 진마 과격적 어떤 과격한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소유 가능선 출래 과격한 말이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두뇌가 뜨거워져 과격한 말이 과격이 나오게 된다면 증마 과격적 과격한 일이 말과 더불어서 과격한 일이 소유 가능 주출래 여기 도자는 말하자면 언제든지 흥분해갖고 과격한 말을 하다 보면 과격한 말은 과격한 일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말이 과격한 일을 사건을 만들게 될 것이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도를 말하자면 언제든지로 항상 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마음이 흔들려 갖고 일어나면 과격은 일어나면은 이를 그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까 이 앞에 얘기했던 적도 알맞게 헤아려야 하는 게 제일 첫째 계약이 되는 것이 말하면 역도를 애써서 노력해야 할 것을 그치는 첫째가 뭐냐면 과격한 감정의 격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밑에 보십시다. 편패 동양 요구다. 그것을 앞이치는 감정을 일으킨 것이고 여기서 한쪽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행동으로 선택할 때 한쪽이 치우쳐서 다른 쪽을 버리고 한쪽만 치워버린 겁니다. 그 편패란 말은 한쪽을 패는 덮을 패자고 한쪽을 버려버리게 된다면 동양 마찬가지로 요 한쪽을 버려버리는 일은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만 요 문장까지는 끝내고 설명을 이 문장 얼마 안 되니까 편패 동양은 요 부득이다. 면대 사무하여서 불능 빙은 구실로 하여 의하여 말 불능 빙 자기적 호오 그 취입이 하면 변행 불능이 자기적 행 불능이 자기적인 은원 정구로 그의 결이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면 사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첫째 불능 앞에 있는 빙 자기적 호오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빙 의하여서 그 처리 일을 처리하여서는 불능 안 된다 그 말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는 자기 감정도 좋아하는 것과 못자는 싫어할 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서 안 되는 것이며 갱 또한 갱불능의 자기적 은원과 정구 자기가 은혜는 서로 간에 서로 좋아하는 은혜고 원은 미워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정이 들어있는 것과 구자는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원과 정구는 똑같은 말 반복한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의해서 해결해서는 그 해결 문제를 해결해 가서는 또 불능 안 되는 것이다. 여기 말하자면 앞에 치는 감정에 의해서 마음을 써도 안 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한쪽을 치우쳐서 버려버려서도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치는 것이냐면 자기 내면의 결정에 있어서 감정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에 비해서 뒤에 치는 감정에 의한 것이 자꾸 나타나는 행동 선택에 의해서 한쪽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론 뒤에 부분까지만 좀 설명하고 뒤에 부분 다 설명을 못하지만 좀 설명을 시간 됐어요. 다 뒤에 부분 5줄 읽어버리면서 말씀드려야 뒤에 부분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하 능력적 획득에 있어서도 도수요 훈련 습 어떤 임하 능력적 획득 어떤 능력을 얻으려고 한 때에 있어 무슨 일이든지 능력을 얻으려고 할 때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자기가 능력을 얻으려고 할 때에 있어서는 돈 아까 말한 항상 능력 언제나 수요 훈련 학습입니다. 능력을 얻으려고 할 때는 꾸준하게 훈련 그것을 반복해서 학습 훈련 학습이라고 하면 반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반복해서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능력을 길러갈 할 때는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뒤에서 앞에 있던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 맛을 안 사람이 없지 짐이 맛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여기 능력을 회복하는 데에서 맛에 관한 문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이에 있어서도 맛을 음식 맛을 아는 데 있어서도 또였잖아요. 또 말하면 여시 차 이와 같이
계속 반복해서 훈련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적의 이 주강 이런 의미로서 주강 이 주가 상자가 붙자고 있니 이런 의미에서 이 의미상으로 강 설명하자고 한다면 이 지우학 사람은 마땅히 지우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데 마땅히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뭐냐? 위에 있는 대로 훈련 학습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을 가졌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설명하자면 사람은 마땅히 배우는 데 있어서는 뜻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 나파 자기가 그래서 이 경공 성명 치료하면 그래서 가령 나파비 설명하자면 배우려고 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자기가 이 경공 성명 치료했던 자기가 벌써 노력해서 이미 맞잖아요. 이미 노력해서 성공해갖고 치명 이름을 얻은 성명 치료 이미 소문을 내고 명성을 얻은 경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앞에 있는 훈련 학습을 연장시킨 내용을 설명해 보면 앞으로 전체 이거야 그런다면 그다음은 심, 혹, 연 이세 다 하고 혹 말하자면은 너무 이제 오래되어서 아주 진짜 아주 나이가 많아서 심, 혹, 연세 다 나이가 많았다고 할지라도 그다음에 기억력이 감퇴로 줄었다고 할지라도 응해 불망학습 그래도 마땅히 사람은 응해 불망학습 공부하는 것을 불망 버려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지라도 배워야 하는 자세, 배우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억하기 위해서는 지미에다가 시작해갖고 하나하나씩 번호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 지미 바로 밑에 있는 대로 경공 성명 치료 이름을 얻어서 노력을 해갖고 이름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다 1번을 쓰고 그 다음에 심혹 연세대 나이가 많아졌다고 연세가 많아졌다고 2번을 쓰고 그 다음 기억력이 감퇴로 이미 기억력이 감퇴해버렸다고 할지라도 3번을 쓰고 또한 그래도 응해 불망학습 그래도 학습 공부하는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거기다 4번을 쓰고 그 다음에 지속 오도 그리고 지속 오도라고 하는 말은 깨달을 자지만 생각을 못 자로 썼다. 오도 도리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잠자 잘난다 녀석들나 볼란다 그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숨 넘어가기 전에는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지속 오도입니다. 지속 오도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계속해서 훈련 학습 타설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부자 끝난 다음에 좀 양해해줘.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될 때는 지유 부단지 학습 앞에 있는 것은 쭉 5가지 6가지 모아갖고 이제 결론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유 부단지 학습 항상 끊임없이 부단지 학습 공부를 익혀옴으로 말미암아서 익혀올 때에 지능, 재능, 부단, 재고, 지미적 능력 그럴 때 맛을 아는 지미적 능력 맛을 알아가는 능력을 끊임없이 재고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맛을 안다 하는 말은 음식만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확대해 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미적 능력을 키워내고 그럴 때 재능, 양, 인생, 지 등 영원, 영양 그 대목을 보자면 그냥 음식만 하지 얘기한 것이 아니야 맞지? 여기 보자면 끊임없이 이것저것 다 훑어보고 다음에 정리해 갈 때 마지막 수능에 갈 때까지 다른 쪽은 정신이 떨어진 것 같아도 그만큼 다른 쪽은 또한 정신적인 능력이 밝혀진 것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유의 부단지 학습할 때 다만 끊임없이 학습을 할 때 학습을 끊지 아니할 때야라야 재능 부단 재고 지위적 능력 그럴 때 바로 부단 끊임없이 재고 지위 모든 문제 음식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의미를 판단해가는 재고라는 말을 높인 것이죠.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죠. 이해 능력을 높이는 능력을 재고하는 부단 재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재능 부단 재고 이 맛을 아는 모든 것에 관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능력을 끊임없이 높일 수가 있는 것이며 이때 앞에 있는 재가 비로소 제자라면 두 번째 제자예요. 재능 이럴 때 비로소 양 인생지 등이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마음속의 등불이 인생지를 등불로 하여금 양자는 치기작자예요.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등불을 영원 영양 죽는 순간까지 영원 명량 환하게 밝아지게 되면서 밝아지게 하는 것이며 죽은 다음에서 육신을 썩갈지라도 영계에 있어서는 밝은 기운이 영원히 밝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보자면 이 내용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척도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뭐냐면 역도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우리 내면 세계에 있어서는 지혜, 마음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밝아져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설명을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해서 그냥 단순한 얘기만으로 끝내시고 있지 않습니다만 좀 쉬었다가 다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면 다시 다음 시작할 때는 앞에 있는 대로 이 문장의 문단의 시작인 임하 능력적 획득 어떤 능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도수요 훈련 학습 반드시 배우는 것을 훈련 학습하는 것을 꼭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가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짧고 같지만 이 문장이 생각없어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문장들이 중용에서 우리 대단히 말 편히 죄송합니다. 옛날 우리 중용 책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아니 뭐라고 아주 어려운 얘기 문장으로 타닥타닥 설명해 그래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미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실사구시 실천을 통해서 응용을 통해서 깨달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말은 여기까지 했지만 다음에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 앞에 줄 끝내고 다시 임하 능력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까 생각하고 좀 쉬십시다. 너무 내가 잔소리 길을 주지 않는다.